안녕하세요, 리어터 이은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는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임장 영상이다 아니면 사무실 인테리어 영상이다 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들만을 올렸는데 드디어 캠과 다른 장비들이 도착을 해서 제 얼굴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장 영상 외에 재밌는 주제들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주제들이나 아니면 제가 읽은 책들 혹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임장 활동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한 임장 활동의 대상인 어떤 물건지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요즘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러한 고민을 갖게 된 배경은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바로 인터넷에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어떻게 하면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갖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 욕심이 어디 끝이 있겠습니까? 보다 사실감 있는 현장을 능동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 시간을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적은 시간으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장비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장비가 현재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요즘 아주 몰두해 있어요. 장비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액션캠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장비 안내 영상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결코 임장 촬영에 있어 뒤떨어진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폰 카메라로도 충분히 방의 구조와 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의 질감, 색깔, 그리고 모양 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휴대폰이겠죠. 저는 아이폰 XS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폰 6S를 쓰고 있었어요. 부동산을 개업하기 전부터요. 저는 한 5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카메라 부분도 전혀 뒤떨어질 게 없었지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았다는 게 아쉬웠던 점이에요. 영상을 한 10분만 촬영해도 배터리가 40%가 까일 정도로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용량이 버텨주질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왕이면 카메라가 좋은 새 기종을 사볼까 생각하여서 아이폰 XS를 사게 된 거예요. 아이폰 XS를 사서 임장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 보다 나아진 화질 그리고 오랫동안 버티는 배터리의 용량 이런 부분에 큰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력하고 있는 원룸, 투룸 그리고 빌라 매물의 경우는 이 임장 물건의 특성상 방 안에서 찍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방 안에서 찍어야 되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광량이 적다는 거예요. 이 야외에 있던 햇볕 밑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보다 방 안에서 해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자연광이 보다 적은 곳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화면이 많이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색감 표현도 너무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고민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이 카메라의 화각이에요. 이 화각이라 하면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는 센서가 작기 때문에 보다 좁은 범위의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저의 기대보다 확대되어서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게 제 아쉬운 점이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임장 물건의 특성 때문에 방을 촬영할 때도 이 한눈에 방의 전경을 보여주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핸드폰 카메라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구매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는 젠보라고 써져 있는 메이커의 광각 렌즈인데요, 유튜브 리뷰를 본다거나 네이버 블로그 이웃들의 반응을 통해서 광각 렌즈가 가장 화각이
화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비네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모델 부분이 검게 변하는 현상을 비네팅 현상이라 하는데, 여러 광각 렌즈 중에서도 그 현상을 가장 적게 유발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다 사실적으로 공간을 임차나 매수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광각 렌즈를 구매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영상을 촬영할 때는 손이 이렇게 떨리거나 걸을 때마다 이 핸드폰이 떨리죠. 그래서 이 영상의 어떤 스테이빌리티라 할까요?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게 바로 이 짐벌입니다. 짐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모자의 미니미라는 제품을 샀어요. 이 미니미 제품은 촬영을 하면서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좋고, 여러 다른 옵션들에 있어서 타 경쟁사 DJI의 오즈모 모바일이라든지 타사의, 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타사의 장점들을 합쳐놓은 듯한 만듦새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먼저 아이폰 XS, 그리고 광각 렌즈, 그다음 모바일 짐벌, 이 세 개를 주로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 그리고 광각 렌즈를 실제로 적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 좋은 점도 있었고 새로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먼저 좋은 점은 무엇이었냐면, 광각, 넓을 광자에 이 각도할 때 그 각자를 써서 이 화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제 임장 물건의 특성상 좁은 방 안에 구조를 사진 한 장이나 동영상 한 컷에 보다 넓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한 진보가 있었는데, 이 단점이 있다면 이 광각 렌즈는 다른 광각 렌즈보다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서 손으로 든 채 사진을 찍을 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짐벌에 스마트폰을 마운트 시키고 그 스마트폰 위에 이 광각 렌즈를 착용을 하는 순간 무게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짐벌의 모터가 그 무게를 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터에 과부가 걸리고 만져보면 엄청 뜨거워지고, 모터 부분이, 그리고 잔떨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못 버텨서. 그리고 이러한 떨림이 생기니 소음이 발생하고, 그러한 소음이 제 영상에 그대로 입혀지면서 현장에서 제가 말하는 목소리들이 다 묻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최근 임장 영상의 경우에는 현장음을 싹 다 지우고 그냥 스튜디오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목소리만 다시 입힌 그런 임장 영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장비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것의 어떤 퀄리티도 충분히 좋은데 저만의 욕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려다 보니 어떤 컨텐츠적인 질과 내용이 발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장비병에 빠져버려서 보다 나은 장비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 훨씬 좋아질까 하는 또 어떤 단꿈에 젖어서 망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제품군을 보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액션캠, 그리고 두 번째가 짐벌과 카메라가 결합된 제품, 그 세 번째가 360도 카메라입니다. 특히 액션캠의 경우에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다 광각이 넓어지고 휴대성이 더 편해진다는 장점, 그리고 이 현장음에 대한 어떤 음질에서도 개선을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짐벌 카메라라고 하면 DJI의 미니 제품은 정말 휴대성이 용이하고 화면의 안정성, 스테이빌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짐벌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보다 작은 짐벌에 아주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서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각이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후보군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최근엔 DJI사의 third party에서 나온 광각 렌즈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네팅 현상이 정말 심하다고 하네요. 제가 리뷰 영상을 봐도 딱 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이 360도 카메라, 그 중에서도 인스타360 ONE X라는 제품이에요. 인스타360 ONE X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쑥 가는데, 이 360도 모든 각도에서의 촬영을 동시에 진행해서 어떤 구도에 상관없이 한번 찍고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후 편집을 할 때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원하는 구도, 원하는 초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360도 카메라의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이 화질이 정말 생각 이상만큼 떨어지더라고요. 실제 촬영을 할 때는 5K 이상의 화질로 촬영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아무리 넓어도 한 120도 되는 가량의 어떤 광각 카메라에 비해서 그보다 3배를 넓은 360도 이상의 3배 넓은 범위를 5K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로 출력했을 때는 1080p 고화질 어떤 영상보다 화질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떨어지는 화질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모바일로 많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서 볼 때는 화질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다고 해요. 30인치 모니터로 봤기 때문에 그 화질 저하가 심히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3가지 제품군 중에 액션캠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소니의 X3000R 그 제품이 많이 구미가 당기는데 다만 이런 고민을 갖기 시작한 게 며칠 되지 않았고 더 나은 대안을 웹서핑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떠한 장비가 더 나에게 맞을지 고민을 계속하는 시간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화면에 떨림이 있다더라도 제가 보여드린 또 짐벌과 스마트폰 조합으로 임장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할 거고요. 어젯밤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카페인 부공배 카페에서 다른 중개사분들은 어떠한 장비를 쓰실까 궁금해서 이 장비라고 검색을 해보니 이 카페 매니저님께서 또 이 뼈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장비나 영상미가 그 부동산 마케팅의 전부는 아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인기가 많은 채널 한번 봐라. 어떤 채널은 정말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자와 팬이 있다. 그러한 점을 들어봤을 때 영상미나 장비적인 측면보다도 이 중개업자의 본인의 어떤 진실성 그리고 매물을 소개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채널들도 인기가 많다. 그러니 어떤 인기의 척도를 결정짓는 패러미터로서 영상의 질만을 놓고 고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난 뒤에 생각을 많이 고쳤습니다. 비단 예쁜 영상만이 답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더 많이 준비가 되어서 방을 구성하고 있는 사소한 요소들이나 이 방으로 가기까지의 주변 입지들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게 그리고 사실로 거짓없이 정직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함양한다면 굳이 비싼 장비들이 없어도 멋진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어젯밤이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장비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더불어서 저의 중개 철학 그리고 중개업자로서의 정직함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리어터 이한이 되도록 할게요. 영상 막바지에 들어서 리어터 이은이라는 멘트를 날리며 생각이 난 건데 생각하는 분들마다 리어터 이은이 뭔 뜻이에요? 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자, 리어터 이은이란 앞에 리어터는 영어로 realtor에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뜻하는 칭호예요. realtor라고 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수양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에게 realtor라고 하여 유튜브에다가 REALTOR realtor를 검색을 해보면 부동산 관련 외국 동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 이은은 IAN인데 제 영어 이름입니다. 중개업자 이은이라는 영어 어떤 예명을 제 블로그명이나 유튜브 채널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어터 이은은 그냥 저 자신입니다. 중개업하는 이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 닉네임에 대한 뜻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칠게요. 다음에 돌아올 때는 또 재밌는 주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